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저는 67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저의 오랜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아들 때문에 깊게 고민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여러분께 솔직히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키워왔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에게 제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사랑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업이 잘 될 거라며 투자한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고 빚만 잔뜩 남긴 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제 나이 30밖에 안 되었었죠. 남편이 없어진 그날 저는 현민이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하게 거리를 헤맸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둘이 살아갈 방법이 있긴 한 걸까? 그 막막함 속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단칸방 생활 정말 끔찍했죠. 낮에는 청소일, 저녁에는 설거지, 그리고 밤에는 옷수선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쉴 틈이 없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때는 오로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 악물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아들 현민이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만큼은 남들처럼 공부하고 밥 굶지 않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렇게 자라난 아들이 이제 37살이 됐습니다. 어느덧 한 가정을 책임질 나이가 됐죠. 그동안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모습에 아들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는 저도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지만 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까지와 손주까지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다시 이전에 그 고단했던 시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부양할 힘도 없고 제 자신도 이제 쉬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면서도 늘 머릿속에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오늘은 현민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며느리 혜정이는 집안일을 좀 해놓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주하는 현실은 저를 더더욱 지치게 만들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안은 늘 전쟁터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가지와 식탁 위에 쌓여있는 그릇들. 이 집에 성인이 3명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걸까요? 아들 부부가 집에 있어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더군요. 혜정아, 아기 울잖아. 넌 뭐 하고 있니? 현민이는? 어머니, 저 지금 좀 쉬고 있었어요. 오늘 아기가 계속 울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오셨으니까 아기 좀 봐주세요. 저도 이제 좀 누워 있어야겠어요. 혜정아, 밖에 엄마 오셨어? 그럼 우리 그냥 좀 더 누워있자. 엄마가 애 좀 보겠지. 응. 오빠, 이제 그만 좀 일어나봐. 나도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많이 지쳐서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점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손주는 제 손에 맡겨지고 아들 부부는 방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그 어느 것도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손주가 울면 저를 부르기만 하더군요.
방 안에 들어가면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란히 누워 TV를 보고 있어요. 웃으면서 방송을 보고 함께 웃으며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죠. 그때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젖병을 내려놓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왜 이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집안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 걸까요? 엄마, 퇴근하셨어요?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런데 저희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집에 반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엄마 퇴근할 때 뭐 사오지 그랬어요? 현민아, 너도 이제 37이야.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 내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언제까지 너희를 다 책임져야 하니? 밥이야, 너희가 해먹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데 저희를 몰아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면서요. 그럼 좀 봐주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혜정아,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서 TV나 보는데 누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손주야, 내가 당연히 보고 싶지 하지만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청소하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하고 오면 너희도 집안일 하나쯤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왜 너희까지 다 돌봐야 하니? 내 나이도 이제 67인데 이젠 은퇴하고 쉬고 싶다고. 엄마, 그만 좀 해.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도 속상해.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우리를 나쁘게 보는 건데? 엄마가 우리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가버릴까? 그래, 네가 나가겠다고? 그럼 나가. 나도 이제 정말 지쳤어. 더 이상 너희 부부까지 책임질 힘이 없어. 내가 얼마나 더 참고 너희를 먹여 살려야 하니? 나가겠다고 했지? 나가서 니들끼리 살 방법은 있고 동환이가 분유를 먹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네가 그런 걸 책임질 수 있겠냐고.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매번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니까 나도 점점 더 힘들어져. 엄마가 좀 더 이해해줄 순 없겠어? 이해. 내가 너희를 이해 못해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해도 너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오늘도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방 안에서 둘이 TV만 보고 있었지? 하루 종일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설거지 하나, 빨래 하나 해본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너희는 내가 뭘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야?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애 하나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애가 하루 종일 울고불고 하니까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시간도 없다고요. 오빠도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하려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건데 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네요. 뭐, 니들이 나를 모시고 산다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손주까지 내가 돌보는 상황이 모신다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 둘은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쉬고만 있잖아. 나도 일하고 나서 집에 오면 편히 쉬고 싶은데 이 집에서 편히 쉴 틈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왜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하니? 나도 이제 정말 한계야. 내가 동환이를 돌봐야지. 왜 내가 이 애를 매일매일 퇴근하고 와서 봐야 하니?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동환이 기저귀며 우유까지 다 사야 하는 게 당연한 거냐고. 너희가 결혼을 했으면 제발 나한테도 책임을 좀 덜어줘야 할 거 아니야? 혜정아, 넌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야지.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내가 출근할 때 내가 인사 한 번이라도 해줬냐고.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오빠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시니까 제가 인사 못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애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너희 둘이서 조금이라도 협조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해. 그런데 너희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잖냐? 내가 퇴근하고 오면 동환이는 내게 던져버리고 둘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밥 먹을 때만 나오는 게 전부잖아. 너희 둘이서 애라도 봐주고 설거지라도 하나 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지치진 않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너무 힘들다고. 나는 우리 동환이가 불쌍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고 있으니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 애가 울어도 나를 찾고 웃어도 나를 보는데 엄마, 아빠는 그저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 아이는 할머니만 엄마처럼 여기고 있어. 내가 동환이 엄마라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왜 자꾸 우리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거야? 혜정이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엄마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그만큼 힘들겠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너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뭔데? 집에서 뒹굴고만 있고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밥 먹고 TV나 보면서 혜정이랑 방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라고 내가 키운 줄 알아? 난 너만큼은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길 바랐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하는 꼴을 보니 정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구나. 이걸 봐,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동환이 기저귀값, 우유값까지. 도대체 내가 얼마를 더 벌어야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이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는지, 내가 얼마나 일해야 이 돈을 벌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고 돌아오면 손주를 보라는 너희의 무책임한 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엄마, 그만 좀 해. 솔직히 나도 힘들어. 나도 직장을 못 잡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잖아.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도 더 힘들다고.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집에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TV나 보고 밥 차려달라고 요구하고 설거지조차도 내가 퇴근하고 와서 하게 만드는 게 힘든 거야? 난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너희를 책임지고 있어. 근데 너는 그저 힘들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넌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내가 쓰러지길 바라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책임이 있어요. 왜 오빠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셨어요? 오빠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된 건 어머니도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오빠를 감싸주고 다 받아주시니까 오빠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남편 없이 현민이 하나 키워내느라 무슨 짓이든 다 했어.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고 그렇게 혼자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내 잘못이라고? 혜정아,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에도 형편이 어려워 갈 수도 없었고요. 저희도 결혼식을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것도 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저희가 어머니께 얹어 살면서 다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정말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빠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저도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어디로 나가겠어요? 어머니도 우리 사정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사정? 나도 너희 사정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결혼식 못 올려줬을 때도 아이가 생겨서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저 한숨만 쉬고도 받아줬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를 받아주니까 나한테 도리어 불만을 제기하고 나를 책임자로 몰아붙이면서 왜 나한테 더 이해해달라는 소리만 하니? 엄마, 알겠어.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어. 그럴 수 있으면 진작에 나갔지.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조금만 더 시간 줘. 우리도 이제 진짜로 나가서 살아볼 테니까. 나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도 이제 지쳤어. 손주까지 내가 다 책임지면서 너희 둘은 방 안에서 빈둥대고 그러면서 내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니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이제 쉬고 싶어. 너희가 진짜 나가겠다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알았어. 나가. 우리가 나간다고. 우리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도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혜정아, 짐 싸. 나가자고. 차라리 우리 나가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우리 어떻게 살라고 오빠? 그냥 나가자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나가서 살더라도 엄마 눈앞에서 벗어나자.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하면서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 보는 것도 지쳤다고.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차라리 나가서 내가 정말로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너의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아봐. 난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꼴 못 보겠어. 네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도 애를 낳았을 때도 내가 너희를 외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구나. 동환이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니?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을 때 이 아이는 내가 다 키웠어. 내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혜정이도 아이 돌보는 것 힘들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동환이가 울면 너희는 그저 나만 불렀잖아. 이 아이가 밥을 먹고 기저귀를 갈고 울음을 그치도록 안아준 것도 다 나였어. 너희는 그렇게 해본 적 있니? 아이가 울 때 너희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잖아. 어머니, 그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 보느라 지치고 오빠도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그동안 좀 여유를 갖고 있었던 거지. 이게 다 저희 잘못은 아니라고요. 여유. 내가 지금 내게 여유를 말하니 혜정아, 나도 너희가 잘 되길 바래서 동환이를 혼자 책임지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내게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이 집안일 하나도 손대지 않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겨우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네가 여유라고 표현하니? 나도 여유 갖고 싶어. 나도 은퇴하고 편하게 쉬고 싶다고. 근데 너희 둘이 방 안에 틀어박혀 힘들다, 힘들다 말만 하면서 나는 무슨 힘으로 이 모든 걸 견뎌야 하니? 좋아. 너희가 정말 이 집에서 나가겠다니.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봐.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손주를 내가 돌봐주는 것도 이젠 끝이야. 너희가 나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네가 책임져. 내가 벌어서 쌓은 돈도 다 떨어졌고 더 이상은 너희에게 줄 돈도 없고 돌봐줄 시간도 없으니까. 손주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만큼 이 아이는 나에게 의지하며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으니 이 아이는 그저 나만을 찾고 나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손을 잡으려고 하네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를 품는 것이 때로는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또 그 아이가 나를 기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도 너희도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너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손주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제발 잘 살아주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책임지며 이제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잘 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제발 우리 현민이와 혜정이가 손주가 힘들더라도 그저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더는 제가 무엇을 해줄 수가 없네요. 자식을 믿고 그들이 힘들더라도 스스로 일어서게 두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식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곁에 두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서게 두는 것이라는 걸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자식들에게 기대하기 전에 그들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용기도 함께 가져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그저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들이 언젠가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무 늦기 전에 그 손을 놓아주는 것도 부모의 큰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